네, 안녕하세요. 구만사의 조팀장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알바생들 주휴수당 이거 잘 받고 잘 주고 계신가요?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 없이 지금 급여를 주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급여 받을 때 그냥 시급만 챙겨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올랐죠.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돼요. 그 전에 시급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사장님이 급여를 올려서 주신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반한다 그럼 3년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의 벌금이 처해지니까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주휴수당 계산법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주휴수당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15시간에서 40시간 그 사이에 근무한 사람들에게 하루치의 급여를 더 주는 거예요. 주휴수당. 그래서 유급휴일을 하루 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일주일에 8시간씩 이틀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었다. 8시간씩 이틀 일했으니까 16시간이죠 15시간 이상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데, 하루 통상의 1일 급여니까 8시간 곱하기 최저시급 8,720원 하면은 69,760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더 주는 게 맞을까요? 절대로 이 금액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계산법이 있어요. 우린 주휴수당 주 기준이죠. 그럼 5일을 항상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 5일을 나누면 3.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3.2시간 곱하기 시급을 곱해줘야 27,904원이 나오는데, 이게 주휴수당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2일간 급여 플러스 요 급여를 4주 동안 탁탁탁탁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휴수당이 계산이 되는 거고, 7시간씩 월화수 3일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있다. 이분도 7시간 곱하기 3일 하면 21시간이죠 21시간을 5일로 나눠주고 8,720원을 곱하면 36,624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돼요. 여기서 제가 퀴즈 잠깐 한번 내겠습니다. 가장 헷갈려 하시는 건데, 하루 7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일해요. 그러면 총 근무 시간 14시간입니다. 이분이 평일에 땜빵을 하러 나와서 했어요. 14시간 근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땜빵을 나왔기 때문에 3, 7에 21, 21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할까요 말까요?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분은 근로법상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제 근무하기로 한 그 약속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방금 예시 들었던 주말 근무자의 경우에는 14시간이 근무 기준이기 때문에 이분은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해서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기준 근무수가 5일인데 5일 근무 시간은 8시간이고 기본 시급은 8,720원입니다. 그랬을 때 일주일로 치면 주휴수당이 나간다 그러면 하루치의 급여를 더 주는 게 됩니다. 그 급여는 8시간 곱하기 8,720원 하면 되겠죠. 69,760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주일 동안 근무한 비용 플러스 주휴수당을 더하면 418,560원이 돼요. 이게 일주일에 주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급을 주급 단위로 하지 않죠. 월 단위로 보통은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휴수당을 4번 측정해서 사장님들은 지급을 해주시면 되고, 알바생들은 그걸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시급을 계산해보면 14,464원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법을 다 지키면서 시급을 받으면 거의 14,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게 되는 거다. 근데 요거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15시간에서 40시간 그 사이에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이 해당 주에 개근을 해야 돼요. 지각이나 조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아예 결근을 했다, 말을 하고 결근을 하든 무단 결근을 하든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조건은 내가 다음 주에 그만둔다. 그러면 이번 주 거에 주휴수당은 못 받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인 사람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유의해서 지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알바생분들 휴게 시간 잘 받고 잘 주고 계신가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휴게 시간이라는 게 4시간 이상 일했다 그럼 30분, 그리고 8시간 이상 일했다 그러면 1시간 휴게 시간을 받아요.
보통 직장인들 생각해보면 9시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하죠. 총 이 직장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인데 근무는 8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받는 거죠. 알바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출근을 한 야간 PC방 알바생이 아침 8시에 퇴근을 한다. 그럼 총 9시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1시간을 휴게시간을 중간에 쉬어야 되는 겁니다. 총 근무 시간은 8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7시간 반 근무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근무 시간이 7시간 반이다. 그러면 몇 분을 쉬게 해줄까? 이거 중간에 계산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30분이요. 8시간 미만은 다 30분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래서 4시간 일하는 사람은 2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2시간을 일해서 4시간 반 근무지에 이제 체류하게 되어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근무하는 사람과 사장님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방식으로들 많이 하시죠. 4시간 파트타임은. 시급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다 줘야 돼요. 이게 알바생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다 받거든요. 문제는 항상 그만둘 때 생깁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정보가 정말 빠릅니다. 유튜브도 한몫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둘 때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 주휴수당 잘 받았어? 그런 거 다 챙겨받아야 돼. 한번 알아봐봐. 이거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정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사장님들께 퍼포먼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명확하게 FM대로 주셔야 됩니다. 휴게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주휴수당까지 다 잘 포함해서 받으면 1,400원 정도의 시급을 측정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알바생들도 이 금액을 잘 받으려면 결근 안 해야죠. 결근 안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 시간 잘 지키면서 잘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한테 또 다른 유용한 정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3개월까지는 수수급여가 90%로 나갑니다. 알바생들도 이 점 유의해서 3개월 동안은 90% 측정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 근데 이거는 뭐 사장님과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일을 잘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사장님이 수수급여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업주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유두리 있게. 아 잠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수수급여를 3개월 동안 줄 때 단순 업무하는 그런 일들은 포함이 되지 않지만, PC방은 단순 업무가 아니라 숙련도가 좀 필요한, 음식도 조리해야 되고 손님 응대 그리고 자리 청소,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수습기간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근로계약서에 근무 일자를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근데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더 오래 일할 수도 있다라는 명분 하에 근무 종료 일자를 근로계약서에 공란으로 두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꼭 1년 단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쓰셔야 됩니다. 주의해서 근로계약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